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라마쌍이님의 요청으로 맞선, 상견례, 함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법은 아니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라마쌍이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와 관계가 있는 말들이에요.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맞선, 맞선, 또 상견례, 상견례, 또 함, 함 이렇게 발음해요. 맞선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사람들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직접 만나는 것, 이것을 맞선이라고 합니다. 또 상견례는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 의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앞둔 양쪽 가족이 만나는 것, 그러한 그 형식을 상견례라고 합니다. 서로 보는 예절이라는 뜻이에요. 또 함이라는 거는 내일이 결혼식이면 오늘 결혼식 전날, 결혼 전날 신랑 쪽에서 신부 집으로 선물을 보내요. 그것을 보내는 상자, 그것을 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맞선 보는 장면이에요. 한국 드라마 사내 맞선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두 사람의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처음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상대를 구할 목적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선은 대체로 어른들이 소개를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결혼 상대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에서 소개를 해줘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그것을 맞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선은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꼭 기억해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맞선을 보기도 하지만 맞선보다 훨씬 더 많이 젊은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는 것을 맞선보다는 소개팅으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선은 이제 좀 고유어고요. 전통적으로 한국에 있어 왔던 결혼 문화예요. 그리고 맞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전제로 하고요. 어른들이 소개를 하거나 또는 결혼정보 업체 소개해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이런 데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맞선을 본다는 건 조금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소개팅이라는 것은 맞선보다는 훨씬 요즘에 이루어지는 만남인데요. 소개라는 한국어와 미팅이라는 말에 팅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합성어인 거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단 그냥 가볍게 만나보는 거. 맞선보다는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팅의 경우는 맞선은 어른들이 주로 소개를 하지만 소개팅은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맞선보다는 소개팅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맞선이라는 단어가 쓰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제이는 맞선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새 옷을 장만했다. 장만했다는 거는 새로 사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선을 보는 자리, 아까 앞에서 두 남녀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리, 이런 데서 맞선은 대체로 뭐 호텔 커피숍이라든가 좀 분위기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주로 만나죠. 소개팅은 그냥 편안한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려면 상대방에게 이제 예의도 갖춰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쓰입니다. 또 제2는 맞선 상대. 맞선을 보는 상대방을 맞선 상대라고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제2는 맞선 상대를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자, 진지한 대화를 나눴으면 이 사람들은 좀 계속 만나볼 가능성이 있겠네요. 또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5번의 맞선 기회를 보장해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뭐 맞선 자리, 맞선 상대, 맞선 기회 뭐 이런 말들이 맞선과 관련해서 좀 쓰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봤고요. 자, 상견례라는 거는 상은 서로, 견은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보는 예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인사하는 것, 이것을 상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여자 쪽 가족, 이쪽은 남자 쪽 가족,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할 거라면 두 사람의 가족들이 나와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견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상견례는 결혼하기 전에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견례가 쓰이는 문장들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으니 이제 양가, 요거는 양가는 양쪽 집, 그래서 신부 집과 신랑 집을 얘기하는 거죠. 상견례를 해야겠네요. 그들은 양가 부모님이, 이런 양가, 양쪽 집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상견례를 끝낸 상태라는 얘기는 이제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이 상견례라는 말이 주로 결혼과 관련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격식을 갖춘 인사, 예법 이런 것들을 말할 때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식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은 상견례를 하였다. 그러면 신입생과 재학생이 서로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상견례라고 합니다. 지금은 결혼과 관련된 문화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결혼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견례는 결혼 이외에 이런 격식을 갖춘 만남에서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제 함이라는 것을 봐야죠. 요렇게 생겼어요. 뭐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비단 실크로 그 포장을 하죠. 그리고 이 안에는 뭐 반지, 귀걸이, 목걸이, 또 옷, 뭐 예쁜 옷, 한복 이런 것들이 들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선물을 싸가지고 신랑 친구들이 들고 신부 집에 가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혼인 때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보내는 선물 상자, 요거를 함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는 예물, 또 편지, 요걸 혼서지라고 하는데요. 뭐 신랑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가족은 누구누구가 있고 뭐 가족의 그 큰 행사는 뭐 이런 날에 있고 뭐 이런 것들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신부에게 결혼하기 전날 보내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함이라고 합니다. 이 함은 이렇게 신랑의 친구들이 들고 가요. 그래서 그 함지납이라고 해서 이 함지납이는 이 함을 등에다가 지고 가는 이 사람을 함지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함께 가지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신부집을 모르고 동네만 알고 가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함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부집에서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 특별히 오징어 같은 거 얼굴로 가리고 그 함을 등에 지고 이 사람을 함지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을 진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날 함을 지고 여기서 지다가 요 말입니다. 함을 지고 신부집에 가는 사람, 요 사람이에요.
근데 요 사람은 대체로 뭐 아들을 낳은 사람, 지금 아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함지나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이 함지나비를 시키고, 요렇게 함을 가지고 갈 때 신랑은 같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혼자서, 여기까지가 원래 전통적인 방식인데, 여기까지가 전통적 방식인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너무 이제 바쁘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다 빼고 예비 신랑이 혼자 직접 들고 가서 신부의 부모님에게 드리고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요즘은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것마저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함지나비와 친구들이 오는 날이 굉장히 동네 잔치처럼 그런 날이었는데,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풍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을 가지고 가서 신부의 부모님, 이제 이 사람들은 신부의 부모들인데요. 이 신부의 부모들에게 이걸 놓고 이렇게 함지나비와 친구들이 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인과 장모라고 얘기를 하죠. 장인 장모가 이걸 펴보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지나비가 신부 집으로 들어오면 신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함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사하는 거를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절을 합니다. 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절이에요. 한국의 가장 예의를 극진하게 지키는 인사법, 그걸 절이라고 합니다. 또 신부집에서는 함지나비와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상에 이미 음식이 막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함과 관련된 결혼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과 관련된 문장을 보면 신랑 집에서 함을 보내다, 함지나비가 함을 지다, 지다는 등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함을 받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결혼 전날이면 신랑 친구들이 함을 팔러 신부 집으로 간다. 여기서 판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돈을 받고 물건을 매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함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함지나비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 집에서 이제 돈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돈을 밟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흥겹게 재미있게 또 그 함지나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돈을 주는 것, 이런 일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신랑 친구들은 신부가 사는 동네에 가서 함 사세요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이제 함과 관련된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발음부터 볼게요. 맞선, 상견례,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 가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와 관련이 있는 말들입니다. 맞선은 결혼할 당사자들이 누군가의 소개로 직접 만나보는 일, 여기서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죠. 또 상견례라는 것은 결혼식을 앞두고 양쪽 가족들이 만나보는 것, 그것을 상견례. 주로 결혼식에서는 가족들이 만나는 거고요. 뭐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상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함이라는 것은 혼인 전날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보내는 선물 상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사실 맞선과 상견례 뭐 있지만 함이라는 것은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문화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좀 재미있기도 하고 동네 잔치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그런 문화가 좀 없어지는 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좀 더 바람직한 그런 문화의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